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시 API 연결만으로 가능한 빠르고 쉬운 웹3 서비스 구축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남혜연입니다. 오늘 진행될 웨비나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웹2 서비스의 웹3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웹2와 웹3 간 융합 기술인 체인링크, 카르테시, 오라, 웹2X의 기술과 사례에 대해서 CP랩스의 박상현 리더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웹3 서비스의 사용자 친화적 UI, UX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유저들이 사용자 친화적인 UX, UI를 웹3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계정 추상화 지갑, NFT, 크로스체인 메시지 기술에 대해서 CP랩스의 조현기 프로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션에서는 웹3 개발과 인프라 구축 없이 연결만으로 가능한 웹3 서비스 구축 솔루션 웹2X라는 제목으로 웹3 서비스 구축에 따르는 개발이나 인프라 세팅, 그리고 개발 인력 확충 등의 시간과 비용 낭비 같은 게 없이 API 연결만으로 웹3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웹2X의 개념과 서비스에 대해서 CP랩스의 박문수 팀장이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요, 이 웹2X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유즈 케이스 발표가 있는데요. 스마트한 학교 행정 서비스 슈퍼스쿨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에듀 클라우드 서비스 슈퍼스쿨을 운영하는 주승열 대표님께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4가지 세션으로 저희가 지금 웨비나를 진행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전체 웨비나가 마무리되고 나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50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발표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을 발표해 주실 우리 CP랩스의 AI팀 리더죠. 박상현 리더 모시겠습니다. 박상현 리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AI 연구팀의 리더 박상현입니다. 네, 박 리더님. 저 CP랩스라는 회사가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많이 익숙한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CP랩스는 2013년부터 웹3, 즉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해오고 기술 개발해온 회사이고요. 특히 이제 DID, 메인넷, 월렛 이런 류의 기술 개발 및 지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또 옛날 이름이었던 저희 회사의 옛날 사명이었던 코인 플러그로 익숙하신 분들도 더 많을 것 같고요. 추가로 저희 회사가 이제 기술 특허가 327개가 있는데 이것만으로 저희 회사의 기술력이 충분히 설명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리더님, 그럼 이제 첫 번째 세션인 웹2 서비스의 웹3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소개받은 것처럼 웹2 서비스의 웹3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 즉 달리 말하자면 웹2랑 웹3를 결합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웹3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된 지 10몇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 웹3라고 하는 영역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오기도 했지만 이름부터가 웹2 다음에 웹3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웹2에 뿌리를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한 웹2 기술들을 웹3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웹3의 기술들을 그럼 탈중앙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을 어떻게 웹2에 좀 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기술 연구 개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낸 서비스들이 이제 오늘 소개드릴 체인링크, 카르테시, 오라 아니면 저희 회사의 이제 웹2X 같은 기술들이 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들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서로 다르고 웹2X는 그러면 그런 기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또 다르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현재 저는 CP랩스에서 AI 연구팀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인공지능 쪽을 좀 하다가 2016년 말에 블록체인을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둘 다 원래 연구를 하고 있었고, 서울대학교 가상머신 및 최적화 연구실이라는 데에서 두 분야를 가지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블록체인 하기 전에 인공지능 쪽에서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제가 인공지능을 하다가 블록체인을 같이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기술이 완전히 극단에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웹2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웹2의 극단에 있는 이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연산량과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 웹3라고 하는 것들은 분산되어 있고 강력한 연산을 할 수도 없고 강력한 연산을 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다 AI 하는데 그런 AI 같은 웹2 기술들을 웹3에 쓰는 게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었고요. 많은 통합들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런 오늘 소개드릴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봇 이런 것들도 웹2 영역에 있는 기술인데 봇 AI, 뭐 대용량 DB 이런 것들을 웹3에 결부를 시키게 되면은 더 다양한 더 활발한 혹은 더 자율화된 NFT, DAO, DID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주목받을 기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웹2랑 웹3가 엄밀하게 좀 나눠져 있거나 이게 완전 딱 구분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은 아니긴 해요. 사실 저희가 정의하기 나름인데 널리 알려져 있고 통념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웹2랑 웹3의 구분은 웹2는 이제 저희가 원래 쓰던 서비스들, 중앙화된 서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용자들이 그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그런 웹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웹3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을 필두로 해서 탈중앙화 기술들, 그런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는 P2P 서버가 없는 그런 네트워크로 구성된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웹2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랑 웹3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좀 결이 다르고요. 강력한 서버를 중앙에 두고 강력한 양의 연산력, 강력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AI 이런 것들 제공이 가능하겠고요. 대용량 DB 이런 것들도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리드라이트 연산이 굉장히 비싼 연산들인데 그런 것들 역시 서버에서 제공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웹2 영역이고요. 저희가 이제 웹3의 DApp들, Decentralized Application들이다 라고 하면 널리 알려져 있는 게 DeFi라든지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든지 DAO라든지 NFT라든지 DID라든지 이런 분산 및 탈중앙을 앞에 두고 필두에 두고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또는 그런 개념들을 서빙하는 어떤 DApp들이 있겠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영역을 만약에 결부를 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느냐, 웹3 상에서 웹2 기술을 쓸 수 있고 웹2 상에서 웹3 기술을 쓸 수 있으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봇 AI, DB 이런 것들과 DeFi, DAO, NFT 이런 것들이 결부를 해가지고 DeFi가 봇이랑 같이 연동이 된다든지 AI랑 NFT가 같이 연동이 되어서 요즘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NFT 자율화 한다든지 DB랑 대용량 DB랑 웹3 풀리 온체인 게임을 결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서 웹2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 예를 들면 요즘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연구들이 많은데 그 성능을 끌어오르는 것도 사실 연산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연산력을 온체인 상에서 다 하기엔 비용이 비싸니까 웹2에서 하겠다, 강력한 웹2 인프라를 이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 가지 기술 정도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네 가지 기술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프로덕트들이지 어떤 연구적인 학술적인 거는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좀 실제로 쓸 수 있고 웹2, 웹3를 연결짓기 위해서는 프로덕트를 써야 되니까 프로덕트를 위주로 오늘 소개를 드릴 거고요. 또 이 체인링크라든지 칼테시라든지 오라라든지 웹2x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애초에 웹3 자체, 블록체인 자체가 등장하지도 10몇 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상에서 웹3랑 웹2를 결부시키는 거에 대한 관심사도 비교적 최근에 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들도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이랑 앞으로 변화할 내용들이 판이하게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체인링크 펑션스라고 하는 걸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온체인과 오프체인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온체인이라고 하는 영역은 블록체인이고 오프체인은 블록체인 밖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니까 쉽게 생각하면 온체인이 웹3 영역, 오프체인이 웹2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체인 상에서 이제 유저가 온체인의 어떤 뭐 컨트랙트라든지 계정이라든지 온체인 상에 트리거를 하면은 그 트리거를 오프체인 상에서 캐치를 해서 웹2 영역 상에서 캐치를 해서 요청을 웹2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2에서 처리한 그 결과를 다시 온체인 상에 집어 넣어주면 웹3 상에 넣어주게 되면 이게 사실 웹3에서 웹2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웹3랑 웹2를 결부시켜주는 제일 핵심 방법이다, 기술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저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그럼 누가 캐치할 것이고 누가 결과를 돌려볼 것이고 누가 그걸 다시 온체인 상에 넣어줄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을 저런 프로덕트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체인링크 펑션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모든 기술들이 다 책임지고 있고 풀고자 하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체인링크 펑션스 같은 경우에는 코드 사이즈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라고 하는 웹2 상에서 수행할 우리의 로직들도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웹2 상의 로직들을 스마트 컨트랙트, 즉 웹3 상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웹3 상 저장하는 거에 대한 코드 사이즈 제약이 존재를 하고요. 또 무한정 웹2 연산을 수행하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웹2에서 할 수 있는 연산력의 제한, 이런 게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제일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웹2에서 누군가가 로직을 수행하니까 그 누군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 로직을 알아요. 제 로직에 대한 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 로직에 대한 유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로직에 함께 사용할 데이터에 대한 유출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저 웹2에서 이제 실제로 수행해 줄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돌리는 거다 보니까 제 데이터 혹은 시크릿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데이터를 전달을 해줘야 구동을 하니까. 즉 시크릿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웹2 영역의 연산을 위탁하는 이런 구조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발적인 어떤 단점인데, 개발을 하려면 체인링크 펑션스 기능을 써서 개발을 하려면 포맷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의 자유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한계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펑션스가 웹3에서 웹2를 호출하는 기능이었다면 이 오토메이션은 자동화하는 기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웹2의 어떤 시간 개념이라든지 조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캐치를 해가지고 다시 웹3에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마다 내가 어떤 컨트랙트 호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원래 웹3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오토메이션 기능으로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인링크의 이런 오토메이션 펑션스 기능들을 함께 엮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웹2 상에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뭐 시간이 맞다, 혹은 웹3 상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던 조건이 맞으면 내가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콜을 하는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웹2를 활용하는 뭐 그런 식의 조건이 이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건 원래 웹3가 제공하지 못했던,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기능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게 이제 칼테시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아까 체인링크 펑션스나 이런 기능들은 웹2의 어떤 임의의 로직을 수행하는 거,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칼테시는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범용화된 솔루션이 됩니다. 뭐냐면 저희가 흔히 개발할 때 많이 쓰거나 하는 리눅스 그런 런타임이 있어요. 그런 리눅스 런타임을 그냥 블록체인에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저희가 원래 이제 이더리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더리움 가상 머신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을 돌리는데, 여기는 그런 가상 머신 대신에 그냥 리눅스 런타임을 구동시켜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우리가 원래 하던 모든 액션들, 그게 웹2든 웹3든 그런 모든 액션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리눅스 런타임 구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게 다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좀 많이 요즘 쓰이고 있는 건 이런 파이썬을 리눅스 런타임에서 구동할 수 있으니 이걸 기반으로 한 AI 같은 걸 칼테시 위에서 많이 돌리는 걸 현재 좀 많이 추진하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AI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면 저희가 오라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특별해요. AI랑 웹3를 결부시키겠다에 초점을 맞춘 아예 그런 제너럴한 것들은 아니고 AI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한 프로젝트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AI를 웹3에 끌고 들어오는데 OPML과 GKML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내가 웹2 상에서 오프체인 상에서 어떤 AI를 수행했다라는 걸 올바르게 증명하고 증빙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웹2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웹2X는 똑같아요. 웹3 상에서 어떤 트리거를 줘서 웹2 로직을 호출하고 웹2 로직의 결과를 다시 웹3에 끌고 들어오는 기본적인 방법론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조금 있는데 대표적으로 웹2X 상에서는 지원하는 로직의 코드 사이즈 리밋이 없다.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웹3 상의 그 코드를 저장했지만 저희 웹2X 같은 경우에는 오프체인 상에 로직을 저장하기 때문에 어떤 로직이든 사이즈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 노드들이 결과를 증빙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여러 노드들이 결정론적으로 다수의 수행을 해보고요. 합의를 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 웹3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탈중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Adjustable Consensu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다수의 노드의 중복 수행 같은 것들의 수치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신뢰가 좀 중요하면 그런 수치를 높여가지고 다수 노드가 수행을 할 수 있게 그 다음 검증할 수 있게 만들고 내가 성능이 좀 중요하면은 소수 노드가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들고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니즈에 맞게 좀 성능과 보안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유출이 기존 솔루션들에서는 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완화도 저희가 가능한 게 저희 노드들에 대한 스펙 제한이 없어요. 동일할 필요가 없고 결과만 동일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각종 하드웨어라든가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뭐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프라이버시를 유출하지 않고서도 여러 어떤 로직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좀 차이점이 있고요. 다양한 이런 연구 방향들이 존재하고 웹2, 웹3를 결부시키고자 하는 건 학계 업계를 이제 망라하고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지식 증명, 뭐 아까 말씀드린 TE, 아니면 동영암호 뭐 이런 솔루션들이 존재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웹2 플러스 웹3 영역을 살펴봐 주시면 되게 재밌는 연구들이 많아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웹2랑 웹3를 결부시킬지 미래를 약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을 우리 박상현 리더님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요. 뭐 체인링크, 카르테시, 오라, 웹2X 이런 기술 개념을 사례를 곁들여서 잘 설명해 주신 좋은 강연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세션 준비해 보겠는데요. 자, 웹3 서비스의 이용자 친화적 UI, UX를 가능케 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 CP랩스에서 블록체인 개발팀을 맡고 있는 조현기 프로 모시겠습니다. 자, 조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CP랩스 블록체인 개발팀의 조현기 프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세션 발표하실지 그 세션 소개랑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체인 추상화라는 큰 주제 안에서 계정 추상화, NFT, 크로스체인 브릿지 같은 기술을 설명드림으로써 이제 기존 웹2 유저들이 웹3에 어떻게 UI, UX 편의성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저는 현재 CP랩스에서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고 특히 웹2X 쪽은 많은 부분에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 웹2X라는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서도 좀 쉽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 대단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웹2 유저의 웹3 유입 허들을 낮춰줄 기술, 이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조현기 프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웹3 서비스의 사용자 친화적 UI, UX를 가능케 하는 기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은 저는 현재 CP랩스 블록체인 개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전에서도 다양한 그 DF 프로젝트를 다른 회사에서도 개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환경에서 개발을 해오면서 유저 편의성이 되게 떨어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체인 추상화라는 말이 뜨면서 유저 편의성을 되게 많이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현재 되게 많은 종류의 체인이 나오고 있고요. 이 체인에 따라서 체인과 체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크로스 체인 브릿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저들의 필요성도 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체인이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 제안한 개념인데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지 나머지 두 가지 가치를 챙길 수 있다. 그래서 트릴레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체인들이 자기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트릴레마를 해결했는지 각자의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고 이제 써져 있고 더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 외에도 세이프티나 라이브니스, 그 다음에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과 같이 다양한 가치를 다양한 체인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종류의 체인들이 다양한 내부 로직을 가지고 생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계열 체인의 종류만 해도 이제 수십 가지가 넘어가고요. 그 여러 수십 가지 체인들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브릿지들이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각 체인별로 다른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체인 안에서도 여러 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 한 체인이 아니라 여러 체인에서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체인 추상화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 추상화가 사실 기술적인 용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서 좀 유명하게 떠오르고 있는 용어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원래 왼쪽 그림처럼 유저들이 다양한 자산을 여러 개 서로 다른 지갑에서 다양한 체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탈중앙화 서비스를 이용했어야 되는데 요즘 웹3 유저들이 이거에 대한 피로도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하나의 UI, UX 안에서 여러 체인들을 하나의 지갑 안에서 쓰는 것처럼 이제 유저들이 쉽게 블록체인 상에 온보딩 할 수 있는 걸 체인 추상화라고 많이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인 추상화 하면은 결국 계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정 추상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존 지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계정 추상화 지갑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기존 지갑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을 비롯한 이더리움 계열 체인들은 모두 지갑 종류가 개인 소유 계정, EOA랑 컨트랙트 형태의 계정, CA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EOA는 소위 말하는 일반 유저들의 지갑이고요. 일반 유저가 투자 목적으로 또는 이제 D앱을 사용할 때 사용한 지갑이 EOA에 해당이 되고 CA는 코드가 저장돼서 코드에서 지정한 대로 관리 기능이 작동하는 이제 코드 그 자체를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EOA는 유저가 직접 해당 지갑의 주체임을 알 수 있는 개인키가 존재하게 되고요. 컨트랙트 어카운트인 CA는 코드이다 보니까 개인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개인키를 관리하게 된다는 것은 탈중앙화가 되게 잘 이루어져 있어서 유저들이 자신의 지갑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다 갖고 있고 자율성을 되게 높게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로 유저들은 이제 개인키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모든 접근 권한을 다 탈취당하게 되고 개인키 같은 경우 유실하게 되면 다시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합의 알고리즘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가스비가 대부분의 체인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스비를 유저들이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위 지인들한테서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거래소에 직접 가입해서 이제 은행 연동된 계좌에 직접 들어가서 수수료를 넣다 보니까 사실상 아무리 이 D앱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유저들을 이제 가스비부터 구하게 만드는 거는 되게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EOA의 서명이 웹2상에 익숙한 서명 방식을 사용해서 개인키 관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가스비도
그 서비스 입장에서 대신 관리해주면은 유저의 유입이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유저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지갑으로 나오게 된 게 이제 계정 추상화고요. 최근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공식 표준이 ERC4337이라는 표준입니다. 해당 표준은 개인키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설명드린 컨트랙트 형태의 지갑을 유저들이 하나씩 가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컨트랙트 형태의 지갑이라고 하면 저희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거기에 로직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가스비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고, 개인키를 기존 EOA 방식이 아니라 원래 쓰던 패스키 같은 편한 유저들 편의성이 높은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유저들이 개인키를 잃어버렸을 때 백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로드맵 상에 계정 추상화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이게 과도기적 단계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표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EIP4337이 쓰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EIP3074나 2938 같은 경우 이더리움 핵심 로직을 바꿔야 돼가지고 좀 이더리움 같은 경우 현재 돌아가고 있는 체인이기 때문에 이제 마치 달리는 차 안에서 바퀴를 교체하는 게 어렵듯이 이게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로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한 EIP4337이 현재 이더리움 구조를 안 건드려도 되니까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요. 실제로 추후 로드맵 상에서도 EIP4337을 고려한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정 추상화 지갑 같은 경우 EIP4337 기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세 표준 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핵심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을 유저들이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이에 따라서 계정 추상화의 장점은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지갑이 나오면 유저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던 게 원래 상황인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키를 잃어버리더라도 이제 중앙 서비스 관리자가 그걸 복구해 주거나, 아니면은 가스비에 지불하는 것도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줄 수 있고, 여기서 말한 다른 사람은 당연히 이제 서비스 운영 주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일괄 처리하게 되면은 그 동일한 서로 다른 트랜잭션을 순서대로 보낼 때 원래 유저들이 화면에 들어가서 그 순서대로 트랜잭션을 다 설명하다 보니까 UI, UX도 헤쳐지고 그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을 보내는 비용도 조금 더 많이 들게 돼서 이런 일괄 처리에 대한 니즈도 있었는데, 해당 일괄 처리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사용자 경험을 이제 혁신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시드 구문이라는 걸 원래 통해서 여러 개의 개인키를 이제 위계적으로 생성해가지고 하나의 시드 구문을 관리를 잘못하면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개인키, 공개키 쌍들이 한꺼번에 해킹당하는 구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유저 같은 경우 이걸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막 메모장에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보낸다든지 뭐 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유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런 백업 키 같은 거를 추가하거나 해가지고 백업이 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키에 노출하는 대신 유저가 좀 편한 패스키 같은 편한 인증이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저희가 구현하게 되면은 다 유저들이 이런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외에도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가능한 유명한 보안 로직이 다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ERC4337이라는 걸 써서 저희가 웹2x를 구현을 하였고요. 이 페이마스터라는 개념이 사실 필수는 아니지만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유저의 지갑에서 그 서면 검증을 해주면서 가스비를 또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2x에서는 페이마스터 기능까지 현재 이제 추가적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계정 추상화 지갑에서 알아서 가스비가 차감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인과 레이어 간의 연결이 또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 체인 브릿지라는 게 존재하는데, 결국 이 크로스 체인 브릿지는 한쪽에 자산을 묶고 반대쪽에 증표 자산을 주는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빠져나갈 때도 반대쪽 증표 자산을 소각시키면 원래의 자산을 주는 식으로 이런 락앤민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사용할 때 당연히 중앙화된 포인트가 존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탈중화적인 요소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제 웹2x 상에서는 여러 노드들이 합의를 거쳐서 이런 탈중화된 프로세스도 있기 때문에 브릿지 같은 거를 누군가 와서 구현을 한다 이러면 좀 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그 체인들이 있는데 하나의 UI로 통일시키면은 자산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로스 체인 브릿지도 ERC7683과 같은 이제 이건 디파이에서 한한 공통 표준인데 이런 공통 표준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NFT 같은 기술들도 크로스 체인 브릿지로 이제 넘기는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할 때 서로 다른 브릿지 업체들이 이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서로 다른 브릿지 업체들을 써가지고 이제 유저들이 NFT를 브릿지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당연히 유저 편의성이 저하되겠지만 하나의 업체가 일관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유저의 편의성이 증대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웹2x 같은 경우 이제 체인 추상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려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패스키 서명이 지원되기 때문에 유저들이 좀 더 쉽게 서명을 하고 개인키 관리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ERC4337 규격 중 페이마스터까지 옵션으로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비에 대한 부분이 추상화가 돼가지고 유저들이 가스비 확보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서비스들이지만 동일한 API를 통해서 일관된 유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체인을 하나의 API를 통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웹2, 웹3 상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웹2와 웹3를 연결해 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이제 유저 편의성을 이제 하나의 이제 통합적인 이런 로직들을 통해서 여러 유저들이 여러 체인에 노출된 멀티체인 생태계에서 일관된 유저 경험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기 프로님의 계정 추상화 지갑, NFT, 크로스 체인 메시지 기술에 대해서 좋은 강연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 지금 보시는 라이브 화면 옆에 보면 채팅창이 있어요. 이 채팅창에 지금 댓글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질문 해주시면 저희가 또 CPLabs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답변 달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세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요. 웹3 개발과 인프라 구축 없이 연결만으로 가능한 웹3 서비스 구축 솔루션 웹2 X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표해 주실 CPLabs 플랫폼 사업팀의 박문수 팀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PLabs 플랫폼 사업 및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박문수입니다. 네, 오늘 그럼 우리 박 팀장님께서 웹3 개발과 인프라 구축 없이 우리 웹3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웹2X 개념이랑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해 주실 거잖아요. 이제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CPLabs에서 4년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고요. 네, 소개는 보시는 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2X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웹2X라는 거는 웹3 서비스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자주 존재해 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웹3 기술에 대한 개발자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세팅하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블록체인 운영과 유지 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웹2X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2X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일단 블록체인이 왜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한 기본 이해인데요. 기존 웹2에서는 중앙 집중식 플랫폼이 데이터 소유권을 가졌고요. 그 중앙기관에서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해킹이나 유출에 대한 위협이 매우 많았었고요. 또 상호작용 방식에 있어서는 중개자를 통해서 사용자와 플랫폼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를 유지하다가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탄생이 되었고요. 블록체인은 웹2의 개념과 좀 반대되게끔 사용자 자신의 데이터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그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사용자 간에 직접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계약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KB 국민카드의 간편인증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병무청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그리고 장멈중 콘서트의 암표 방지 티켓, 그 나무발전 에너지 관리 생태계 조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투표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블록체인이 도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적용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아시는 분도 적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플랫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까에 대한 좀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 접근하기 위한 단계가 매우 어렵다라는 걸 좀 인지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사용자가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갑 생성 그리고 키 관리 등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비기술자인 사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성에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 웹2에 쓰던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좀 매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 경험을 좀 저해하고 블록체인을 좀 대중화하는 거에 좀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직관적인 UI, UX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잡한 키 관리를 탈피해야 되고, 지갑 관리를 좀 쉽게 하고 좀 쉽게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자가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런 단계를 좀 떠나서 이제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다가가야 하는 변화의 시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이제 웹2x입니다. 이제 웹2x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원하는 API 호출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API 제공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 디지털 원래, NFT 티켓, 게임, 그리고 회원, 증표, 쿠폰, 포토카드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웹2x 포탈을 이용해 가지고 API 호출만으로 블록체인 상의 어떤 NFT라든지 DID라든지 뭐 이런 기술을 요청을 하면은 웹2x 플랫폼이 이를 블록체인 대신 이행해 주고 결과값을 반환해 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모토는 일단 블록체인 구축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없이, 키 관리를 쉽게, 지갑 생성을 간편하게, 그리고 API 호출로 데이터 연동을 쉽게 하도록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기존 블록체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계정을 생성해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 서명 데이터를 별도로 또 생성을 해야 했고요. 트랜잭션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메시지 전송만 할 수도 있고, 뭐 거래에 대한 부분, 스마트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직접 생성해가지고 배포를 해야 됐던 그런 형태에서 저희 웹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웹텍스 플랫폼을 통해서 API 호출만으로 모든 걸 가능하게 구현을 했고요. 서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던 뭐 웹3의 지갑을 써도 상관없지만은 저희가 OS에 있는 패스키 기반으로 해서 서명할 수 있도록 또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간단한 인프라를 통해서 블록체인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2x에 출범하는 계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기존 웹2 서비스를 뭔가 새롭게 바꾸는 뭔가 이런 착오에 대해서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2x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서비스, 웹2 서비스는 기존에 있고요. 그걸 블록체인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RPC 서버로 이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뭐 여기 좀 생략이 많이 됐지만 어쨌든 키 생성도 하고 지갑 관리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기존 서비스가 블록체인 블록체인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런 웹3 언어를 꼭 배워야 될까라는 부분에 좀 입각을 했고요. 그걸 좀 더 쉽게 풀어주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저희 웹2x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반의 솔리디티 언어를 작성해가지고 뭔가 배포하는 형태를 좀 떠나서
자바스크립트 많이 쓰고 있는 형태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블록체인 웹2x 플랫폼에다가 이행을 하면은 웹2x 플랫폼이 대신에 그 계약을 작성하고 배포해 주는 형태로 일단은 구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하는 것도 일단은 사용자들이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럼 이 개발 요소까지 싹 다 줄여버리자 해서 나온 게 저희 웹2x API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웹2x API 서버는 저희 웹2x 포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 웹2x 저희 플랫폼 앞에 있는 API 서버를 통해서 기존 서비스는 뭐 어떤 특수한 언어가 필요 없이 그냥 API 호출만으로 웹2x API를 호출함으로써 실제로 API 서버는 플랫폼 간에 약간 프로토콜을 짜가지고 실제로 계약을 이행해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웹2x가 하는 영역에서는 실제로 블록체인상에 배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을 해주는 것이고 기존 서비스와 연계를 용이하게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웹2x를 좀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계를 좀 거치게 되는데요. 어떤 상품을 선택하든지 단계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NFT로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단 각 단계는 이제 챌린지 생성 그리고 배포하고 조회하는 단계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는 예시는 일단 포스트맨으로 간단하게 좀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 웹2x 포털에 가서 API 키를 발급받고 그 발급받은 키는 헤더에다가 API 키를 등록하고 그리고 저희 포털에 보시면은 각각의 상품들에 대해서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이드에 따라서 포스트맨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배포가 되고요. 지금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배포하기 전에 이제 모든 정보들 발행하기 위한 사전 정보들을 다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저 배포할 정보들을 사전에 이제 APIS로 전달하게 되면은 이제 배포를 하게끔 유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NFT 민팅을 하게 되는데 민팅하는 단계에서는 아까 챌린지 배포하고 나서 반환받았던 리퍼럴 토큰을 마찬가지로 헤더에다 등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서명값을 생성해서 API를 호출하게 되면은 NFT가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 민팅이 되게 됩니다. 민팅을 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다 반환값으로 이제 리퀘스트 아이디를 받게 되는데요. 리퀘스트 아이디를 통해서 NFT가 실제로 발행되어 있는지 API를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NFT에 대한 정보들을 다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3단계로 간단하게 구성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저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웹2x는 크게 6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S, VRF, Functions, Oracle, Transaction, CCMP 총 6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S 같은 경우에는 패스키와 이메일만으로 이제 블록체인 계정을 생성하고 연동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간단하게 뭐 패스키, OS에 있는 패스키 가지고만으로도 블록체인에 대한 지갑을 간단하게 생성하고 쓸 수가 있고요.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API를 사용해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솔리디티 언어를 몰라도 되고 아까 중간에 플랫폼에 썼던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 뭐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단순히 API 호출만으로 블록체인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펑션스입니다. 펑션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트랜잭션이 발생해야지 이벤트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역으로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트리거링 해가지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벤트를 뭐 봇을 만든다든지 해서 텔레그램 알림을 받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대규모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외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오라클을 이용해 가지고 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VRF입니다. VRF 같은 경우에는 조작 불가능한 랜덤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슈가 되어 있는 아이템 확률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장범준 썼던 그 안표 방지 같은 이런 데에다가 뭐 당첨자 랜덤하게 조회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 가능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끝으로 CCMP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체인을 통해서 상호 호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종의 체인에서 다른 체인으로 어떤 이벤트를 발생해가지고 이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쉽게 가능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웹2x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 저희 웹2x 같은 경우에 지금 상품이 뭐 티켓 입장권, 디지털 아트, 그리고 NFT 에어드롭, 그리고 교환권, 시즌권 등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현재 시장 니즈에 맞춰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 찾으시는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웹2x 포털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 상품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 상품들을 어쨌든 계속 늘려가다 보면은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형태의 그런 API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웹3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제 탈중앙화, 그 사용자 데이터 소유권, 그 스마트 컨트랙트, 인공지능 및 시메틱 웹 등의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투명하며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3의 주요 특징은 이제 기존 웹2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네, 통계자를 보시면 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웹2x는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웹2x는 이제 웹3 기술을 기존 웹2 인프라 연결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웹3 기능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정성을 좀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가올 웹3 시대를 웹2x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웹2x는 이제 블록체인 개발이 아니라 웹2x 통해서 블록체인 연결하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한 부분들, 뭐 개발자를 뭔가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테면 유지 보수라든지 실제 유행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접어두시고요. 저희 웹2x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API만으로 블록체인 연결하는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2x는 저희가 CPLabs가 블록체인 쉽게 사용하는 첫 번째 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 웹3 기능을 좀 친숙한 사례들을 섞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좀 듣기에 재미있었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금 이 사례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진짜 이제 웹2x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이 나오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이고요. 스마트한 학교 행정 서비스 슈퍼스쿨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주승열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퍼스쿨 대표 주승열입니다. 네, 오늘 어떤 세션 준비하셨는지 그 소개랑 또 본인 소개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스쿨 대표 주승열이고요. 저희는 웹2x 서비스를 접목하여서 쉽고 편하게 웹3 서비스를 서비스 안에 구축하여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슈퍼스쿨 안에 웹3 서비스를 접목한 사례와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웹2x 유즈 케이스 스마트한 학교 행정 서비스 슈퍼스쿨에 대한 발표 세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슈퍼스쿨 대표 주승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웹2x 서비스를 슈퍼스쿨 안에 어떻게 접목하였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웹2x 서비스를 접목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겪었던 고민들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슈퍼스쿨 안에서의 웹2x 서비스를 구축하는 목적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리고 그 전에 웹2x 웹3 서비스를 우리가 구축하려고 할 때 허들은 어떤 거였는지,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는 슈퍼스쿨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를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웹2x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목적인데요. 저희는 신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학교의 행정 지원 시스템 SIS, Student Information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개인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민감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출결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체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성적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성적 데이터는 신뢰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 데이터는 원본성이 보장되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활동에 대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 활동이 진행되었을 때 그 데이터가 수합되고 그 데이터가 수합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상위 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성적 데이터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IB 교육 과정이 지금 트렌디하게 교육 시장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IB 교육과정 안에서 구축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원본성이 확보되어서 IB 본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들이 학생과 교사가 직접 작성한 정보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내 활동과 수업 시간에 진행된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본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불변성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로 IB 교육과정을 품을 수 있는 LMS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면서 또 블록체인의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에도 큰 이슈가 되었었던 선생님들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교권 문제, 또 학생들의 데이터가 많이 수합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가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VTT라고 해서 Voice to Text라고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통화를 할 때 그 내용들이 보이스 메시지가 텍스트로 전환이 되고 화자가 분리되는 과정 가운데 거기서도 생체 정보가 많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록들을 어떻게 하면 원본성을 보장할 것인가, 특히 상당 기록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도 저희가 개인 맞춤형 과정 중심 교육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토론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의 의미성에 대해서 저희가 채점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원본성의 보장과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장한 정보가 원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웹2X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는요, 이제 진로 진학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교육 서비스에서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AI와 GPT의 발전을 통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GPT로 저희가 분석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과연 GPT로 학생들의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이 학생이 정말 작성한 것이야? 교사가 평가한 것이 맞아?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GPT와 AI 등 에듀테크 기술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저희가 좀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오히려 데이터를 모으거나 분석하는 부분들은 기술에 맡기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많은 데이터가 모였을 때 또 학교의 관리자분들의 제일 큰 걱정은 이 데이터가 중앙화되고 이 자료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AI 규제법이라든지 상당히 그 국가에서는 AI를 통한 데이터의 병합과 그 다음에 데이터와 구조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데이터의 보안이라고 하는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키사에서 인증한 공공기관용 서버를 사용하는 첫 번째 업체가 되었고,
또 ISMS라고 하는 보안 인증도 받게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에는 AI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모아져서 학생들에게 옳은 방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 서비스 안에 보안에 대한 안정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었고요. 그것의 해답을 저희는 블록체인, 웹3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보셨으면 와, 되게 완벽하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구축하는 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문가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교사 출신, 17년 동안 수학교사를 하고 나서 학교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잘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C 언어 자체도 어려운데 블록체인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팅하는 문제는 저에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사실은 이런 웹 서비스에 대해서 친근감이 좀 떨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가운데 지금 패스키 등을 이용해서 웹2에서 로그인을 한다든지 여러 정보를 처리하는 것 자체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데 학교에서 이런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접목하게 되었을 때 웹3는 더욱더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걸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저희는 서비스가 보급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웹2X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기존 서비스의 UI, UX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접목을 할 때는 엄청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게 될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꿈은 있지만 기술이 없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 아닌 스타트업 대표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웹3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지만 웹2X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API 호출을 통해서 데이터의 연동을 쉽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것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계시다면 개발자 모시는 것이 너무 힘든 거 아시고 정말 좋은 개발자를 모셨는데 소리 소문 없이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블록체인 개발자는 그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개발을 하시는 개발자 분들을 모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 API 연동을 통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웹2X 서비스를 저희가 사용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블록체인의 기술을 접목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웹2X 서비스를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안전한 슈퍼스쿨 어떤 서비스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저희 슈퍼스쿨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에 있는 한 작은 시골 학교에서 교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기적을 공부하라 슈퍼스터디라고 하는 학생들의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학교에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저는 수학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많은 친구들이 이제 멍 때리거나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수학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고 수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대부분은 했는데 안 되는 경험이 반복되어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친구들인데 부모님이 만약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면 부모님이 케어링을 해주시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면 학교에서 케어를 하게 되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케어링 받지 못하고 모니터링 받지 못하는 저는 환경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하는 바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모니터링 받아서 아이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하여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간 관리를 넘어서 아이들 데이터가 잘 모아지고 정리되고 분석되고 활용된다면 모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차별 없이 관찰되고
돌보아지는 교육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에듀 클라우드 서비스, SIS 서비스, AI 진로진학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경쟁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결국에는 미래 시장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슈퍼스쿨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과 또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아이들의 데이터를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잘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와는 다르게 세밀한 네트워크가 짜져 있고 그 데이터가 모아져서 또 작년에 저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작년에 GPT와 AI가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엄청난 붐이 일어나게 되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모인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었던 또 사용하시는 수백 명의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슈퍼스쿨은 성장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자료가 모인 것을 가지고 어떤 학교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소외받는 친구들이 없을지에 대해서 각반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팅할 수 있고 교사들은 잡무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잡무를 슈퍼스쿨에 맡기고 아이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또 학생들은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행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슈퍼스쿨의 에듀 클라우드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저희의 기대하는 바는 웹2X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모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무너져 있는 이 공교육이 많이 회복되고 또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귀한 기술을 선물처럼 가져다 준 웹2X에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 들고요. 다음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승열 대표님,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슈퍼스쿨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웹3로 갈 수 있는 우리 웹2X와 관련된 모든 세션 기술 관련된 세미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웹3 서비스를 준비 중이시거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검토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웨비나의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5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지금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경품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설문에 좀 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의견 바탕으로 저희가 좀 더 나은 웹2X 웨비나를 그 의견을 바탕으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분 발표자분 모두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의미 있는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10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죠. 미르컵을 증정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지금 댓글 고정란 있잖아요. 이 댓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링크를 접속하시거나 혹은 검색창에 웹2X를 검색하셔서 관련된 내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바이라인 플러스랑 주식회사 CP랩스가 같이 마련한 웹2X 개발자 세미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라인 플러스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